화재 발생 시 시야 확보 문제와 건물 구조 제한으로 상위시대 발표를 진행한 1학년 국학원입니다. 자료조사 중 화재 현장 소방관 시야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겨울철 화재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화 소방관 다들 보셨나요? 네. 영화에서는 화재 연기로 인한 소방관들의 시야 확보 어려움으로 인명구조가 지체되며 소방관의 목숨도 위협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탐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언을 얻기 위해 동남구 소방서 화재를 좁힌 대응문제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화재 현장에서 직면한 어려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이유로 어려웠나요? 이는 구조 시 직면하는 어려움과 그 원인을 파악하여 건물 구조 설계 시 필요한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질문했습니다. 배연이 제때야 시야 확보가 되는데 옥상이 잠겨있거나 배연장이 적은 경우에는 인명 구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구조하시기 편하셨던 건물 구조는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건물 구조가 편하셨나요? 이는 인명 구조가 용이한 건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원룸이나 단칸방 같은 복도식으로 된 건물 구조가 구조도 단순하고 방도 구조가 비슷해서 편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화재 현장에서 화재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이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질문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나 나이트라인을 이용해 퇴출구를 표시합니다. 인터뷰를 기반으로 화재 상황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른 구조를 돕기 위해 AI 장치를 제작했습니다. 화재 시 가스 센서가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음이 울리고 각 층과 구역에 설치된 레이저가 켜집니다. 레이저는 출구 방향을 불빛으로 안내하여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레이저는 조도 센서에 빛을 비추는데 조도 센서가 빛을 감지하지 못하면 해당 구역에 장애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허스키랜드가 장애물을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생존자 위치를 블루투스를 통해 소방관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사람이 아닌 물체로 판단되면 장애물 위치 정보를 소방관에게 제공하여 구조 작업을 지원합니다. 말로는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럼 영상을 통해 시험 과정을 확인하러 가보시죠. 가스 연기를 라이터 가스로 대체하였습니다. 구역 1을 장애물이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장애물이 사람으로 판단되면 W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구역 1, 2에 장애물이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장애물이 사람이 아닌 물체로 판단되면 장애물이라고 표시되게 하였습니다. 구역 1, 2, 3에 장애물이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 장치는 AI와 IoT 기술을 활용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 질문으로 이 장치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소방관 분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이 장치는 실현 가능성이 높고 인명 구조에 적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건물 설계입니다. 저는 화재 발생 시 대피와 구조 모두 용이한 건물을 목적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건물 설계 초기 단계에서 순환하는 형태의 건물은 응급상황 발생 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방파제 형태를 학교 건물에 접목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방파제 형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방파제 형태는 계단을 여러 곳으로 배치할 수 있기에 사람이 한 곳으로 밀집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열은 공기에 따라 확산되는데 순환하지 않는 형태의 건물은 열의 확산을 막아주어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실제로 보아하는 방파제 형태 사진입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3D 모델링을 통해 건물을 설계해봤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각 복도의 끝에 계단을 설치하고 복도 정중앙에 큰 출입문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대피에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관 인터뷰를 통해 이런 방파제 형태의 건물이 실제 대피와 구조에 모두 용이할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으로 순환하지 않는 형태의 건물이므로 대피와 구조 모두 용이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와 더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기 위해 건물 구조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의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색약자를 위한 색채 유니버셜, 지하철 손잡이의 다양한 높이, 계단역, 경사로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계한 학교라는 건물은 다양한 연령층과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출입구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계단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진처럼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계단을 설계해봤습니다. 이 계단의 가운데에는 휠체어나 기타 이동수단을 위한 경사로가 있고 왼쪽에는 폭이 좁은 계단이 있습니다. 경사로의 오른쪽에는 계단의 폭이 넓어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계단으로 설계해봤습니다. 또한 잡을 때 용이하면서도 학교에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고자 계단의 난간을 물결 모양으로 보완해봤습니다. 색채도 유니버셜 디자인의 요소 중 하나인데요. 오른쪽 사진은 일반인 시각에서 보이는 색깔과 색약자 시각에서 보이는 색깔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색약자에게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고자 가운데 경사로는 진한 노란색으로 양쪽 계단은 연한 노란색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또한 계단과 난간을 구분하고 디자인적 요소를 추가하고자 계단의 난간은 푸른 계열의 노란색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앞서 보이시는 이 사진은 저희가 생각한 모든 요소들을 구현한 건물 모형입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 때문에 어두우면은 선스크린 렌즈가 사람을 인식을 못해가지고 작동이 어려운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선스크린 렌즈를 사용했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거를 건물에 구현하게 된다면 적외선 센서라든지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